우리 아빠를 가정폭력범으로 만들어. 당신 사람 아냐? 악마야. 차정원이 한혜라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오늘은 가짜뉴스가 차정원의 삶을 무너뜨리고 진세미의 집착이 광기로 변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차정원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세미는 정말로 차정원을 해칠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진실과 거짓, 그리고 집착.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거짓이 진실을 덮고 집착이 광기로 변하는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주영채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정원의 디자인을 훔친 사실을 주하늘에게 털어놓으며 말했죠. 모르는 척해줘. 하지만 주하늘은 단호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조작됐다는 것도 알아챘어요. 공난숙의 개입을요. 당황한 주영채는 겁박을 시작했습니다. 나 건양그룹 며느리야. 내가 차정원 디자인 훔쳤다는 거 들통나면 건양그룹 이미지 먹칠하는 거야. 이제 막 부회장 오른 오빠 이미지는 어떨 것 같아? 건양그룹을 인질로 잡은 거였습니다. 주하늘은 선을 그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할 생각 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거짓과 편법은 절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전해. 공난숙에게도 전하는 메시지였죠. 감정 결과 조작 사실은 진태석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진태석은 주영채 징계를 결정했고 처분 권한을 주하늘에게 넘겼어요. 주하늘은 고민 끝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주영채는 대기발령 처리됐고 탕비실 구석 자리로 쫓겨났습니다. 신상품 팀장 자리는 차정원에게 돌아갔어요. 진세훈은 분노했습니다. 주하늘을 찾아가 목소리를 높였죠. 내 자리 뺏는 걸로 부족해? 진태석이 나타났습니다. 뭐 하는 짓들이야? 회사 안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인물들이 언성을 높여? 진세훈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처분을 알고 있었냐고. 진태석은 단호하게 답했어요. 건양그룹 오너가 나인데 몰랐겠어? 건양가 제19. 감싸기 소리 안 들으려고 주하늘 부회장을 이 자리에 앉힌 거야. 다른 소리 마라. 진세훈은 또 한 번 좌절했습니다. 공난숙은 한혜라를 찾아갔습니다. 분노를 표출했지만 한혜라는 여유로웠어요. 좋게 생각하세요. 원래 임신 초기는 조심해야 돼. 건양가 며느리로서 갖춰야 할 인성부터 내가 차근차근 가르쳐 볼게. 시집살이를 선언한 거였습니다. 공난숙이 물었죠. 시집살이를 시키겠다. 한혜라는 웃었습니다. 우리 안사돈 가짜 딸 소박 겪어봤잖아요. 진짜 딸 소박도 겪어보고 싶어요? 공난숙은 난동을 부렸지만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난숙은 보복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한혜라는 충격적인 뉴스를 마주했어요. 차정원의 친부 차기범이 가정폭력범으로 조작된 기사였습니다. 공난숙이 꾸민 가짜뉴스였죠. 차정원은 기사를 보고 한혜라를 찾아갔습니다.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어요. 우리 아빠를 가정폭력범으로 만들어. 당신 사람 아냐? 악마야. 한혜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죠. 그리고 예고편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진세미가 진태석에게 말하는 모습이었어요. 차정원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주하늘을 향한 집착이 광기로 변한 것일까요? 한혜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덮고 집착이 광기가 되는 순간.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아침 건양그룹. 차정원이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고개 돌리는 모습들. 수군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차정원은 알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휴대폰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기사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건양그룹 신임 팀장 차정원, 친부는 가정폭력범. 차정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차기범, 아내와 딸에게 수년간 폭력 행사. 한혜라, 폭력 피해 견디다 이혼 선택.
차정원, 아버지 폭력 트라우마로 성장.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래서 버려진 거였네. 가정폭력범 딸이 건양해. DNA는 못 속여. 차정원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차정원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이 진실을 덮는 순간이라는 것을. 주하늘은 기사를 보자마자 차정원을 찾아갔습니다. 차정원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주하늘이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돌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을 안아줬어요. 차정원은 주하늘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이 떨리며. 주하늘은 알았습니다. 이건 공난숙의 소행이라는 것을. 공난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증거를 찾을 것이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공난숙은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주하늘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번만큼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혜라는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차기범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가정폭력범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로. 한혜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차기범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다정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한혜라는 차정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 사람 아냐? 악마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악마처럼 느껴졌습니다. 진태석이 들어왔습니다. 기사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한혜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난숙의 보복이라고 말했죠. 진태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혜라는 결심했습니다. 차정원에게 가야 한다고. 사과해야 한다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차정원 사무실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섰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사과할 용기가. 공난숙은 기사를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한혜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이 됐어요. 주영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러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고. 공난숙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자신은 자신의 방식대로 한다고. 주하늘의 경고 전화를 받았을 때도 공난숙은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표정이 달라졌어요.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하늘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죠. 증거를 찾아낼지도 모른다는 생각. 공난숙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정원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스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일기장, 편지들. 차정원은 하나하나 펼쳐봤어요. 아버지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수아야,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다정한 사람을 가정폭력범이라고 부르다니. 차정원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고. 다음 날, 차정원은 아버지의 옛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한 명 한 명 만나며 증언을 부탁했어요. 모두가 말했습니다. 차기범은 좋은 사람이었다고. 가정폭력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차정원은 그 말들을 녹음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증거들로 반박 기사를 내고 싶다고. 주하늘은 언론사에 연락했습니다. 반박 기사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거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압력이 들어와서. 주하늘은 다른 언론사에도 연락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모두가 거절했습니다. 주하늘은 깨달았습니다. 공난숙이 이미 손을 쓴 거라는 것을. 광고를 빌미로 언론사들을 압박한 거였죠. 차정원은 낙담했습니다. 결국 권력 앞에서는 진실도 소용없는 걸까요? 주하늘이 차정원을 안아줬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어요. 차정원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직접 나서기로. SNS 계정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올렸어요.
함께 글을 썼습니다. 긴 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다정했는지, 가정폭력범이라는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 증언들을 첨부했습니다. 증거자료들도 함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은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게시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차정원 응원합니다. 가짜뉴스 고소하세요. 진실이 밝혀지길.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난숙은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었어요. 진세미는 매일 주하늘을 찾아갔습니다. 커피를 갖다 주고 점심 식사를 챙기고. 주하늘은 부담스러웠어요. 거절했지만 진세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세미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아니, 좋아해야 한다고. 하지만 주하늘은 차정원만 봤어요. 진세미는 깨달았습니다. 주하늘이 자신에게 관심 없는 이유를. 차정원 때문이라고. 그 여자만 없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세미는 차정원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퇴근길, 점심시간, 저녁시간. 차정원이 어디를 가든 따라갔어요. 어느 날 주하늘과 만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주하늘이 차정원을 안아주는 모습. 진세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계속 찍었어요.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진세미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원했습니다. 진세미는 차정원을 찾아갔습니다. 차정원이 놀라 쳐다봤어요. 진세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주하늘에게서 떨어지라고. 차정원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진세미는 더 다가갔습니다. 주하늘은 자신의 것이라고. 차정원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차정원은 진세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세미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차정원의 손목을 잡았어요. 이게 마지막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손목을 뿌리쳤습니다. 진세미는 차정원을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광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진세미는 아버지 서재로 갔어요. 진태석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진세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하늘을 좋아하는데 차정원이 방해한다고. 진태석은 진세미를 안아줬어요. 진세미는 더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말을. 차정원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진태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진세미는 더 절규했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잖냐고. 옛날에도 그랬잖냐고. 차정원 아버지를 그때처럼. 진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딸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인자라는 것을. 진세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안 하면 자신이 직접 할 거라고. 진태석은 진세미를 붙잡았어요.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진세미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서재 문 밖에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를 들었어요. 진세미가 차정원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진태석에게 부탁한다는 것을. 한혜라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진세미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딸을 죽이려고. 한혜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차정원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진세미도 소중했습니다. 한혜라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정원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정말로 진세미가 뭔가를 저지를까봐. 진세미가 나간 후 진태석은 혼자 남았습니다. 술을 마셨어요. 딸의 요청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차기범을 죽인 그날. 자신의 발로 밟아 죽였던 그날. 진태석은 깨달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닮았다는 것을. 괴물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진세미도 이렇게 된 걸까요? 진태석은 고민했습니다. 차정원을 없애야 할까?
또 살인을 저질러야 할까? 딸을 위해서라면. 진태석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정원을 조사하라고. 약점을 찾으라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차정원은 집에 있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조심해. 너를 지켜보고 있어. 차정원은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하늘은 즉시 출발했어요. 차정원을 지키기 위해. 며칠 후 밤. 차정원은 야근을 하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어두웠어요. 차에 타려는 순간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후드를 입은 사람. 차정원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사람이 후드를 벗었어요. 진세미였습니다. 차정원은 놀랐습니다. 진세미는 다가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물었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진세미는 웃었습니다. 경고했잖냐고. 주하늘에게서 떨어지라고. 차정원은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진세미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진세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주하늘이었습니다. 차정원을 찾아온 거였어요. 주하늘이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진세미는 눈물을 흘렸어요. 왜 차정원만 선택하느냐고. 주하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하라고. 진세미는 울면서 도망갔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의 품에 안겼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을 꽉 안아줬습니다.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한혜라는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몰래. 진세미가 차정원을 위협하는 모습을, 주하늘이 막아서는 모습을 한혜라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것을, 차정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설령 진세미가 미워하더라도. 한혜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나자고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공난숙은 여론이 바뀌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의 SNS 게시글이 화제가 됐어요. 사람들이 차정원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난숙은 불안해졌습니다. 주하늘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이대로는 위험했습니다. 공난숙은 후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노리기로.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공난숙은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카드를. 진세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뭔가가 들어 있었어요. 진세미는 그걸 꺼내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다음엔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차정원을 없애겠다고. 그래야 주하늘이 자신을 볼 테니까. 진세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해야 한다고. 밤. 차정원은 집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창밖을 쳐다봤어요.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림자가 보였어요. 차정원은 불을 끄고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쳐다봤어요. 진세미였습니다. 차 안에 앉아 차정원 집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진세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해야지. 한혜라는 집에서 전화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주하늘은 차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에게 가는 길이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속도를 높였습니다. 진태석은 서재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진세미의 요청이 떠올랐어요. 차정원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달라는 말. 진태석은 전화기를 쳐다봤습니다. 한 통의 전화만 하면 차정원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세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정원 집으로 걸어갔어요. 손에는 뭔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차정원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진샘이 이번엔 끝까지 해야지. 하늘아 정원아. 내가 지켜야 해. 하지만 주하늘 정원아. 기다려. 내가 간다. 진태석 세미를 위해서라면 또 살인을. 공난숙 일단 후퇴야. 하지만 다음 기회는 온다. 진세훈 주하늘. 언젠가는 내가 무너질 거야. 주영채 이구룡. 반드시 갚아줄 거야. 가짜뉴스는 진실로 반박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진세미의 광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차정원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과연 주하늘은 차정원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혜라는 언제 진실을 밝힐까요? 그리고 진태석은 또다시 살인을 저지를까요? 다음 회에서 그 치열한 순간이 펼쳐집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